이번 강의에서는 nil과 옵셔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거는요, nil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nil을 다루는 옵셔널 타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옵셔널 타입에 대해서 이 옵셔널 타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옵셔널 바인딩 하기도 하고요, 언래핑이라는 걸 이용해서 옵셔널 타입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옵셔널 체인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옵셔널 타입을 강제 언래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어떻게 동작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il과 옵셔널 타입 중에 이제 nil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il이란 무엇이냐? 다른 언어에서, 즉 자바 같은 언어 많이 하실 텐데요. 자바에 나오는 널에 해당하는 게 스위프트에서는 nil에 해당이 됩니다. nil의 의미는 값이 할당되지 않은 상태를 ni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값이 없는 상태, 값이 할당되지 않은 상태를 nil이라고 하게 되고요. 특이한 거는 뭐가 있냐면 다른 언어에서는 인티저나 불리한 타입 같은 경우에는 널에 대입이 안 되는데, 널 값 대입이 안 되는데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인티저 타입에도 nil이 있고요. 불리한 타입에서도 nil이라는 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값이 이제 0이라는 거, 인티저 타입의 0이라는 값과 인티저 타입의 nil 두 개의 값은 서로 다른 의미가 됩니다. 0이라는 거는 일단 0이라는 값이 있는 거고요. nil이라는 거는 그 값조차도 아예 없는 상태가 nil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nil을 다룰 수 있는 변수나 상수를 선언할 때는 일반 타입으로 만들면은 nil 대입이 불가능합니다. 즉 nil을 다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nil을 다루기 위해서는 타입을 선언하게 될 때, 즉 변수나 상수 선언하게 될 때 옵셔널 타입으로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인티저 타입이면서 nil도 다룰 수 있다. 그러면은 옵셔널 인티저로 선언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옵셔널 타입으로 선언해야만 nil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럼 nil 대입에 대한 에러 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수를 선언하면서 선언하고요. 거기다 nil 대입해서 어떤 에러가 나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일단 코드상에서 i라는 인티저 타입의 변수라는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0이라고 넣었습니다. 근데 이 코드에 i에다가 nil을 대입하도 코드를 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에러가 나게 돼요. 일반 타입, 인티저 타입이 되죠. 인티저 타입에게 nil을 대입하려고 하면 이렇게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옵셔널 타입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nil이라는 값을 다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변수나 상수를 선언할 때 옵셔널 타입으로 선언해야 돼요. 선언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타입 뒤에 물음표를 이용하거나 혹은 옵셔널 브라켓 안에 타입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타입 선언을 생략할 수가 없어요. 한번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셔널 바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면서 뒤에 콜론 뒤에 타입 작성합니다. 옵셔널 브라켓 안에다가 인티저 작성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은 옵셔널 바라는 이 변수는 정수형 값을 다룰 수 있고요. 그리고 nil이 될 수 있습니다. 축약된 표현으로는 아마 이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겠죠. 인티저 물음표입니다. 이 값은 이렇게 선언한 변수는 nil 값과 동시에 인티저 값도 다룰 수 있는 그런 옵셔널 타입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스트링 타입 필요해요. 그러면 스트링을 작성하고요. 뒤에 물음표를 작성해서 문자열을 다루는 변수이지만 nil도 다룰 수 있는 옵셔널 타입 선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옵셔널 타입을 선언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옵셔널로 선언하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은 바로 nil 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3으로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nil을 대입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물음표가 없는 상태였다면 에러가 나겠죠. 그 다음에 옵셔널 타입으로 선언하게 되면 자동으로 초기화된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초반에 이제 스위프트에서는 변수나 상수는 자동으로 초기화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옵션을 선언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물음표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nil로 자동으로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옵셔널 타입이 아니었을 경우라면 에러가 나겠지만 지금 이 코드에서는 nil이라는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옵셔널 타입을 선언하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있나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옵셔널을 사용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내가 옵셔널로 타입을 선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옵셔널 타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결과가 이제 nil이 되는 행위들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입 변환한다거나 딕셔널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가 nil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환값이 옵셔널 타입이 돼요. 한번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드는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인티저 타입으로 바꾸는 코드입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값이 1이라면 숫자 1이 나오겠습니다만 a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a에 해당하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nil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대입해주는 이 상수에는 인티저 물음표, 즉 인티저 옵셔널 타입이 됩니다. 딕셔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딕셔너리도 지금은 키는 스트링, 값은 인티저 타입이 되겠죠. 그런데 딕셔너리에는 딕셔너리에 없는 키를 대입하게 되면은 nil이 반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타입이 되느냐? 밸류가 인티저이기 때문에 인티저 타입의 옵셔널인 게 됩니다. 그래서 3라는 여기 상수는 인티저 옵셔널 타입이 됩니다. 이처럼 내가 옵셔널로 명시적으로 타입 선언하지 않아도 다른 동작의 결과에 의해서 옵셔널 타입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옵셔널이 콜렉션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물음표 기호가 어디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동작합니다. 즉 배열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열에 옵셔널을 선언했습니다. 스트링 전체의 배열에다가 뒤에 물음표가 들어갔죠. 이 경우는 배열 자체가 옵셔널입니다. 즉 배열이 없을 수도 있고요. nil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좀 다릅니다. 스트링에 물음표가 들어갔네요. 이런 뭘까요? 배열 자체는 옵셔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열은 반드시 유효한 형태의 배열이 있어야 됩니다. 대신 배열에 있는 원소가 스트링 타입입니다만 옵셔널이에요. 그래서 유효한 값을 가진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 혹은 nil이 배열의 원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딕셔너리에서도 전체 딕셔너리가 옵셔널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원소 안에 타입이 옵셔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콜렉션에서는 타입의 어느 부분에 옵셔널 기호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옵셔널 타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객체나 데이터를 다루게 될 때 어떻게 다룰까요? 함수를 사용하거나 프로퍼티로 사용하거나 첨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객체나 데이터에 유효한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이런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문자열에다가 대소문자로 바꾸는 이런 함수를 호출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유효한 값이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되고요. 혹시 여기다가 nil이 들어갔을 경우 혹은 nil에다가 대소문자를 바꾸려고 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옵셔널 타입으로 선언한 객체는 nil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옵셔널 타입의 객체를 사용할 때는 nil인 경우와 nil이 아닌 경우를 다 고려해서 코드를 짜야 됩니다. 그러면 nil을 사용해야 될 때 컴파일러 어떻게 반응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옵셔널 str이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abc라는 유효한 값이 들어갔습니다만 그 타입을 스트링 물음표를 넣었네요. 스트링 타입의 옵셔널 타입으로 만들었죠. 이런 경우에는 봤을 때는 abc란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소문자로 바꾸기 위한 로우 케이스드 함수를 호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런데 컴파일러는 에러를 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당장은 abc란 값이 있지만 언젠가는 nil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옵셔널 타입의 객체들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을 해줘야 됩니다. 옵셔널 타입의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옵셔널 타입의 객체는 nil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유효한 값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nil인 경우에는 에러가 나기 때문에 nil이 아닌 유효한 값을 얻어오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언래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옵셔널 타입의 값이 nil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if나 가드문을 이용해서 옵셔널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nil인 경우의 동작, nil이 아닌 유효한 값을 가졌을 때 동작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if문과 가드문과 함께 뭘 사용하냐? 옵셔널 바인딩이라는 걸 통해서 언래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옵셔널 체인을 사용할 수 있고요. 강제 언래핑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il 검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을 작성할 건데요. 우리가 봤었던 if문이나 가드문을 이용해서 nil 여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if문 작성하고요. 이 안에 옵셔널에 대한 타입의 객체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equal
nil이나 not equal nil을 이용해서 nil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nil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if문이나 가드문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뭐가 있느냐? 조건을 작성해야 될 때 equal이나 not equal 이 조건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if문이나 가드문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도록 작성해야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if문과 가드문을 사용하게 될 때 nil 여부를 판단하고 동시에 또 뭘 하느냐? 언래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문과 가드문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옵셔널 바인딩이라고 하게 되고요. 거기서 유효한 값을 얻어오는 것을 옵셔널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효한 값을 얻어와서 상수에 대입해가지고 if문과 가드문의 바디 안에서는 논 옵셔널 타입으로 동작하는 게 옵셔널 바인딩이 됩니다. 그러면 nil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else로서 동작해서 nil인 경우에 대한 동작들을 따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 가드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다가 let을 이용해서 상수에 대입해 주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여기는 옵셔널 타입의 변수, 객체 혹은 옵셔널 타입이 리턴되는 함수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 결과가 대입되는데 이 대입된 결과가 혹시 nil이 되면 else로 동작합니다. 결과가 nil이 아니고 유효한 값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옵셔널 타입이 되는데 그 옵셔널 타입을 언래핑해서 논 옵셔널 타입이 돼가지고 바디 부분에 동작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옵셔널 타입의 값을 사용하게 될 때 옵셔널 바인딩을 위해서 nil 여부를 판단해서 nil이 아닌 경우 유효한 값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옵셔널 바인딩은 스위프트에 사용하면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패턴이 됩니다. if문을 이용한 옵셔널 바인딩을 살펴봤고요. 이번엔 가드를 이용한 옵셔널 바인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과 거의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조건들을 조금 다르게 작성하죠. 그 다음에 가드문 사용하게 되면은 바인딩된 변수나 상수의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한번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안에, 즉 함수 안에 들어갔고요. 가드문 작성합니다. 바인딩하는 코드가 들어갑니다. 콤마 이후에는 다른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옵셔널 타입에 대한 값을 대입하면서 nil이 아닌 경우에는 가드문을 쭉 진행합니다. nil인 경우에는 else로 들어가서 이 함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return,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발이라는 값에 대입이 된 것은 가드문과 함께 같은 레벨로 스코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밑에서는 이 발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언래핑된 유효한 값을 가진 발이란 상수를 사용할 수 있죠. 옵셔널 바인딩의 또 다른 패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셔널 바인딩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콤마를 이용해서 여러 번의 바인딩을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옵셔널 바인딩을 체인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한번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옵셔널 바인딩을 합니다. 옵셔널 바인딩에 대한 결과, 더 이상 옵셔널 타입이 아니죠. 유효하게 언래핑된 타입의 값이 들어갈 겁니다. 그걸 토대로 또다시 옵셔널 결과 나오는 행위에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함수에 집어넣어서 그에 대한 결과로 다시 옵셔널 바인딩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셔널 바인딩을 하면서 콤마를 이용해서 조건을 비교하는 식으로 코드를 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옵셔널 바인딩의 예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옵셔널 타입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물음표 2개 들어가 있는 nil 코에렉션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산자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서 앞에는 옵셔널 타입의 객체가 나옵니다. 바로 위에는 물음표 2개짜리 연산자가 나와요. 이 연산자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앞에 작성한 옵셔널 타입의 객체를 판단해서 nil이 아니면 이 객체를 언래핑해서 사용합니다. nil인 경우라면 물음표 이 연산자 이후에 있는 값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는 nil 여부를 판단해서 nil인 경우에 기본 값을 설정해 주는 방식으로 이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옵셔널 타입을 사용하는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옵셔널 체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셔널 체인은요. 옵셔널 객체에다가 물음표 기호. 직전에 봤던 거는 물음표 2개고요. 지금은 하나입니다. 이 기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체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연달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셔널 체인을 물음표 이용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에 대한 결과가 중간에라도 nil이면 그 이후를 진행하지 않고 nil이 반환돼 버립니다.
평가 결과가 중간에 평가 결과가 nil이 아니라면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옵셔널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평가된 결과 nil이면 nil이 반환되죠. 그렇기 때문에 옵셔널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옵셔널 타입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옵셔널 체인은요, 메소드 호출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프로퍼티 접근할 때도 옵셔널 체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 원소를 접근할 때도 옵셔널 체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옵셔널 체인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코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옵셔널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선언했죠. 이거를 사용합니다. 옵셔널 타입의 변수를 사용하는데 물음표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함수를 호출할 거고요. 점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런 식으로 옵셔널 체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동작은 어떻게 되느냐? 앞에 값이 옵셔널 타입의 객체가 nil이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nil이 반환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nil이 반환되지 않을 겁니다. 이후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ABC에 대한 소문자 ABC인 문자를 반환이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중간에 nil이 반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항상 옵셔널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인 str은 옵셔널이지만 그 값은 ABC를 가지고 있는 스트링 옵셔널이 됩니다. 이번엔 다른 경우입니다. 이번엔 값이 nil인 경우에요. 똑같이 옵셔널 체인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평가 결과를 따집니다. 결과 nil이죠? 그러면 이후를 실행하지 않고 nil을 반환해 버립니다. 그래서 str2는 결과가 nil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옵셔널 체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중간 평가 결과에 의해서 계속 진행하느냐, nil을 반환하느냐 그렇게 동작하게 되고요. 최종 결과는 항상 옵셔널 값이 됩니다. 이 옵셔널 체인을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첨자 표기법 사용할 때도 사용해요. 그래서 옵셔널 타입의 배열이 있죠. 배열을 사용합니다. 배열 자체가 옵셔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원소에 접근하는 행위는 nil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배열에다가 물음표가 붙어요. 그래서 배열이 nil이면은 nil이 반환되고요. nil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가 돼서 첫 번째 원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면은 1이면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로어 케이스 이용해서 b가 소문자 b로 변환된 옵셔널 스트링에 b가 들어가 있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옵셔널 체인 같은 경우는 프로퍼티에 접근하거나 혹은 메소드 호출, 배열, 딕셔너리 접근할 때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옵셔널 타입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나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옵셔널 타입을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셔널 타입이 아닐 때 nil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어 타입으로 만들고 나서요. 여기다 nil 대입하게 되면 컴파일러가 에러를 냅니다. 옵셔널 타입이 아니죠. 그래서 물음표 입력하게 되면은 이때는 옵셔널 타입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nil 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옵셔널 타입은 nil을 다룰 수 있는 타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옵셔널 타입을 사용하게 될 때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동작의 결과로서 옵셔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옵셔널이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X코드의 자동 완성 이용해 보면 나타납니다. 왼쪽에 보면 보이죠? int value 2 같은 경우는 앞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다른 동작의 결과로서 옵셔널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옵셔널 타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해볼 겁니다. 먼저 볼 거는 옵셔널 타입을 이용해서 이제 옵셔널 바인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옵셔널 타입이 있죠. 그래서 if let에서 바인딩을 합니다. 뒤에는 옵셔널 타입의 값을 넣을 겁니다. 앞에 있던 걸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value 2가 있습니다. int value 2를 넣고요. 안에 작성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int value 2의 옵셔널 타입의 값이 값을 넣어야죠. 여기는 int value 3라고 넣겠습니다. 그럼 int value 3는 바인딩이 되는데 언제 바인딩이 되느냐? int value 2가 nil이 아닌 경우에 옵셔널 타입의 값이 언래핑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int value 3에 대한 타입을 살펴보면은 뭘로 되어 있어요? int 물음표가 없죠? 자동 완성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옵셔널 타입이 언래핑 돼가지고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옵셔널 체인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셔널 체인으로 사용할 이제 변수 객체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옵셔널로 만들고요. 이번에는 ABC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사용할 때는 만약에 로우 케이스 스트링 하고 싶어요. 네, 자동으로 이제 물음표를 붙여줬습니다. 얘를 지어보면 어떻게 되냐? 옵셔널 타입에다가 이런 로우 케이스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왜냐? 옵셔널 타입에는 그냥 함수로 처리하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옵셔널 체인을 사용하기 위해선 물음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RET를 출력해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옵셔널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그 강제 언래핑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셔널 체인에 이번에는 느낌표를 이용해서 사용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제 언래핑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값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옵셔널 타입이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강제로 언래핑했기 때문에 옵셔널 타입에서 유효한 값을 가져와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제 언래핑은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str에다가 nil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밑에다가 작성할게요. nil 반환하는 코드를 밑으로 바꾸겠습니다. nil로 대입을 해버리고요. 이번에는 안전하게 옵셔널 체인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str은 제가 레스로 했기 때문에 에러가 났는데 다시 바로 바꾸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과를 보면은 nil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앱이 크래시가 되지 않죠? 이번엔 강제 언래핑을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str이 nil이기 때문에 앱이 크래시가 나게 됩니다.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에러 난 부분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강제 언래핑을 할 수가 있는데 강제 언래핑은 nil이 되는 상황에서 앱이 크래시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그 타입에다가 느낌표를 붙여서 만드는 암시적인 언래핑 옵셔널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str 맞네요. 4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타입의 느낌표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여기다가는 뭘로 대입할 수 있냐? nil을 대입할 수가 있어요. nil을 대입해도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암시적 언래핑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3에다가 append에서 다른 값을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물음표를 이용해서 한 것과는 다르게 느낌표를 이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언래핑돼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시 또 위험하다고 그랬죠? 3에다가 append를 그대로 합니다. 똑같은 코드입니다만 이번엔 앞에 nil로 변하는 코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nil을 강제로 언래핑 시도하고 그 다음에 append 함수를 시도했어요. 역시 nil이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느낌표를 이용한 강제 언래핑 혹은 암시적인 언래핑 옵셔널 타입 같은 경우는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옵셔널 타입에 대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옵셔널 타입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강제 언래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래핑이라는 개념은요, 옵셔널 타입의 객체에서 유효한 값을 가져오는 것을 언래핑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강제로 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언래핑을 하기 위해서는 느낌표라는 기호를 이용합니다. 기호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물음표 기호도 있었고요. 물음표 2개짜리 연산자가 있었고요. 이번엔 느낌표입니다. 이 강제 언래핑은 언제 사용하느냐? nil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언래핑을 시도합니다. 뭔가 좀 위험하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그 다음에 타입 선언이나 옵셔널 체인에서도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언래핑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강제 언래핑의 결과는 nil이면은 에러가 나게 됩니다. 역시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nil이 아닌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언래핑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실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게 강제 언래핑입니다.
한번 코드를 가지고 한번 강제 언래핑이 어떻게 동작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셔널 타입의 객체를 반환해주는 연산입니다. 인티저 문자열 1. 이거는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주는 경우죠. 여기서 잘못된 숫자로 바꿀 수 없는 문자가 들어간 경우에는 닐이 반환되기 때문에 이 결과는 옵셔널이 상황이 됩니다. 이때 강제로 언래핑하기 위해서 느낌표를 작성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환되는 타입은 옵셔널 타입이 아니고 인티저 타입입니다. 옵션은 인티저가 아니고 인티저가 되기 때문에 언래핑된 숫자 1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강제 언래핑 언제 사용하느냐? 객체 생성할 때 혹시 옵셔널을 타입의 객체를 만들어지는 상황에서는 강제 언래핑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메소드 호출이나 프로퍼티 접근할 때도 느낌표를 이용한 강제 언래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셔널 체인에서도 역시 물음표 대신 느낌표를 이용해서 강제 언래핑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강제 언래핑에 사용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언래핑은 닐인 경우에는 런타임 에러가 날 때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환 실패하는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코드입니다. 바로 직전에 봤던 예제에서는 성공하는 사례였고요. 지금은 실패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즉 A라는 숫자로 바꿀 수 없는 문자를 숫자로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이 강제 언래핑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닐 반환되지만 이번에는 강제 언래핑을 시도하러 느낌표를 붙였습니다. 닐에다가 강제 언래핑을 하게 되면 에러가 나게 돼요. 이와 비슷한 케이스는 딕셔너리에 있는 원소를 접근할 때도 있습니다. 딕셔너리에 원소를 접근하게 될 때는요. 기본적으로 없는 키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닐이 반환됩니다. 그래서 옵셔널 타입이 되는데 이번에 느낌표를 이용해서 강제로 언래핑을 시도합니다. 2라는 키를 접근했죠. 네, 딕셔너리에는 1과 2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값이 숫자 2, 인티저 타입의 옵셔널이 되는데 이번엔 강제로 언래핑 시도합니다. 즉 2라는 유형값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인티저 타입의 2가 반환되게 됩니다. 네, 언래핑까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긴 하죠. 근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딕셔너리에 3를 접근했습니다. 이번엔 3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 언래핑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닐이 반환돼 버려요. 앱이 크래시 되진 않습니다. 앱이 죽진 않죠. 근데 느낌표를 붙이게 되면은 닐에 대해서 언래핑을 시도했기 때문에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크래시 돼서 종료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강제 언래핑을 가지고 옵셔널 체인에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언래핑은 옵셔널 체인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옵셔널 체인은 물음표를 이용해서 사용하죠. 그 다음에 평가식 결과가 실패해서 닐이 반환되면 최종적으로 닐이 반환돼 버립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지 않는데 이번엔 느낌표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언래핑 실패했을 때, 즉 닐이 발생했을 때는 런타임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크래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셔널 타입의 스트링 타입, 옵셔널 스트링 타입으로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옵셔널 체인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이번엔 좀 다르죠? 물음표 대신 느낌표를 썼습니다. 이 값이 ABC라는 유효한 값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에러가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대신 그 결과는 ABC에 대한 옵셔널 타입이 아닌 여기서는 유효한 값의 ABC가 반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옵셔널 체인을 사용해야 될 때 물음표 이용 방법과 느낌표를 이용한 강제 언래핑을 이용한 옵셔널 체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방식은 이제 암시적 언래핑 옵셔널에 대한 방식입니다. 직전에 살펴봤던 이제 강제 언래핑과 비슷하게 느낌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시적 언래핑 옵셔널은 하나의 타입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줄여서 IUO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용하는 방식은 타입 선언할 때 물음표 뒤에 느낌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느낌표를 이용해서 타입 선언하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옵셔널 타입이기 때문에 닐을 다룰 수 있어요. 즉 닐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만들고 나면은 옵셔널 타입과 마찬가지로 닐로 자동 초기화됩니다. 이렇게 암시적 언래핑 옵셔널로 타입 선언하게 되면은 사용할 때 자동으로 언래핑을 시도하게 돼요. 그래서 느낌표를 이용하면 항상 위험하다고 했죠. 역시 암시적 언래핑 옵셔널 타입도 닐이 됐을 경우에는 자동 언래핑 행위로 인해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도 확실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돼요. 한번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어 타입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느낌표로 사용했습니다. 역시 옵셔널 타입이에요. 닐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언하고요. 닐로 대입해도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옵셔널 타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방법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셔널 타입을 사용해야 될 때, 암시적 언램핑 옵션을 사용해야 될 때 원래 사용할 때는 느낌표나 물음표를 이용해서 사용해야 되죠. 예. 옵션을 체인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번에 좀 다릅니다. 어떻게 사용했어요? 느낌표를 이용해서 암시적 언램핑 옵셔널 타입을 선언했습니다. 그럴 때는 일반 타입과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헬로 스위프트라는 유효한 값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이번엔 좀 다른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암시적 언램핑 옵셔널에다가 이번에 닐을 대입했습니다. 사용한 코드는 똑같이 사용합니다. 마치 옵셔널이 아닌 것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용할 때마다 언램핑을 시도하는데 이번에 닐이기 때문에 언램핑 시도하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러가 나게 돼요. 그래서 앱이 어플리케이션 크래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시적 언램핑 옵셔널을 사용할 때는 닐이 아닌 경우가 높을 경우에만 사용해야 되고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 작성할 때 팁을 한번 드리자면은 코드를 이렇게 작성할 때 각각의 타입을 선언할 겁니다. 이 코드가 짧을 때는 내가 선언한 그런 코드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코드가 좀 길어지게 되면은 내가 이 변수를 어떤 타입으로 선언했나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X코드의 일부를 치게 되면 자동 완성됩니다. 그 앞에 타입에 대한 게 나타나요. value 1은 non 옵셔널 타입이죠. 인티저. value 2는 물음표가 들어가 있는 옵셔널 타입이고 value 3는 느낌표가 들어가는 암시적 언램핑 옵셔널 타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타입에 대한 정보가 X코드가 계속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게 되면 좀 더 옵셔널을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닐과 옵셔널 타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 것은 닐이었죠. 닐이라는 것은 유효하지 않은 값을 다루기 위한 게 닐이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인티저나 불리한 타입에서도 닐을 다룰 수가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로 선언했죠? 옵셔널 타입으로 선언했죠. 그다음에 옵셔널 타입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옵셔널 타입의 객체들을 사용하게 될 때는 언래핑이라는 걸 이용해야 된다는 걸 봤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if나 가드를 이용해서 닐 여부를 판단했었고요. 그다음에 옵셔널 바인딩도 사용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옵셔널 체인을 이용했고요. 물음표 2개를 이용한 연산자를 이용해서 닐 여부에 따라서 기본값 주는 그런 코드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강제 언래핑을 살펴봤죠. 그래서 옵션을 다루는 방법으로 쉽지만 닐이 되면 에러가 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지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방식이 강제 언래핑이 됩니다.